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뭐 단순하게 두 직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직선과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 넘나들면서 잘 하셔야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표준형으로 표현된 형태에서는 단순하게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같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일반형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일반형. 근데 표준형에서는 지금 얘네들은 단순하게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가는데 이 일반형에서는 비율을 가지고 따져요. 그렇죠? 이게 차이죠. 왜냐면 표준형에서는 애초에 y의 개수를 일치시켜 놨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y의 개수를 일치시킨 순간 이들은 하나의 상수값이 되기 때문에 b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액면값 그대로 이 값 자체가 같다 같지 않다로 가지만 지금 이 경우에서는 y의 개수가 서로 같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a가 같다고 해서 이런 거지. 뭐 2x가 있는데 여기는 3y인데 여기는 4y야. 그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같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들의 무엇이 비율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흐름이 좀 다릅니다. 물론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근데 얘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m'분의 m 그리고 n'분의 n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렇죠? 맥락상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직이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두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서로 마이너스 역수 사이에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들 다 이미 언급한 내용들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 요 녀석. 죄송해요. 둘째 딸 하원할 시간입니다. 데리러 가야 돼. 알아서 집에 가고 있겠지. 마음이 아프다. 잘 가겠지. 자, 초등학교 1학년이라 아직 불안.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0이 된다라는 거. 요거 플러스 1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1도 아니고요. 0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뭐 그런 내용들인데 뭐 말라고 얘기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저 정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진행을 할 건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치할 수 있겠고 두 직선은 평행인데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 있고요. 세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녀석이 모두 다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개짜리 문제는 기껏 해봐야 수직밖에 없잖아. 재밌는 게. 하지만 이 녀석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또 기억해야 될 거. 자, 제가 말하는 건 평면을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가도 기억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면 바로 보여요. 얘는 두 개입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고요. 얘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녀석은 이 두 녀석입니다. 그래서 세 직선에 의해서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6개로 나누어지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겠죠? 이 세 직선이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면 평면을 6개로 쪼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왜? 재미가 별로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 평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문제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치낼 이유도 없고요. 이거 가끔 나오는데 진짜 가끔 딱 한 번 봤어요. 요 동네에서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자, 그래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왜? 평행한 거 굳이 낼 만한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유일하게 뭐가 생겨요? 삼각형이 생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생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평면을 7개로 쪼갠다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는데 문제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 있는 개념 체크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 예제로 바로 가볼게요. 점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별거 없죠. 정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정점이라기보다는 지나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바로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 그리고 x 지나는 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수직이래요. 현준아,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랑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랑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역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걸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기울기, 수직 똑같은 패턴들이고요. 극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재미없고요. 자, 여기 가볼게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우라. 이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그렇죠? 6,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자, 왜냐면 지금 2, 마이너스 3과 8, 0인데 이 둘 사이의 거리는 6이었으니까 6을 2대1로 쪼갠 거죠. 그래서 4만큼 왔으니까 6이고요. 자, 마이너스 3과 0은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대1로 쪼개면 2만큼 더 와야 되는 거니까 마1 이렇게 바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 녀석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이래요. 저 녀석과 수직이니까 저 아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역수니까 2분의 3.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지금 딱히 지금 딱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직선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평행과 수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평행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녀석 2-a분의 16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값 그리고 여기 1분의 2라는 값이 있어요. 준정아, 얘네가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는 같고 누구는 달라야겠죠?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이 두 녀석은 같고 절표를 담당하는 이 두 녀석은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A 값을 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준정아, 너 항상 잘하니까 이거 A 값. A는 8 들어가요? 8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6분의 16하고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와, 계산 잘해. 저요? 그래서 A 값은 8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밑에 걸로 가볼게요. 자, 시우야,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풀래요? 싫어. 그걸 말하는 수지는 다른 거. 자, 16 곱하기 2 마이너스 a랑 더하기 또 a랑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a. 이 값이 얼마? 0. 그렇지. 시우야, 이거 뭔지 알지? 네. 그게 안 나는 애야, 의문의 애야. 여기 보시면
그쵸? x의 개수끼리의 곱과 y의 개수끼리의 곱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우야 기울기를 구해서 푼다라는 생각 전혀 문제 없어요. 그치? 그치?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것도 기억하자고. 지우야 이것도 기억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둘을 더한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 16a와 이거 만났으니까 마 19a와 여기는 플러스 32가 만났으니까 뭐 a 값은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해보자. 두 점에 대하여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점을 지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A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봐야 되겠네. 그치? 지우가 이들의 중점은 얼마고요? 자, 이 둘의 기울기는 얼마고요? 4분의 3. 좋아요. 얘랑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됐고 점을 지나는 거니까 y는 마 3분의 4의 x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얘가 뭘 지나요? 7,a를 지나요. 그럼 x에다 7, y에다 a 대입하면 a 값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점의 중점을 찾고 이 두 점의 기울기 그리고 그 녀석의 수직을 찾고 그 다음에 기울기와 중점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만들고 저 점을 지나내는 거니까 대입을 해서 완성하시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 뭐 이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시우야 밥 먹고 뭐 했어? 밥 먹고 뭐 했어? 40분 동안? 재밌었어? 오케이. 자,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라고 돼 있어요. 시위 한 번 더 해볼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어떻게 하자? A가 0. 그렇죠? 그래서 A의 제곱 3A랑 만났으니까 5A. 그래서 A 값은 0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5. 일단 이렇게 두 개를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3,C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 B, C 값을 구해요.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아내게 되거든. 그치? 그치? 그건 알아냈잖아. 0 아니면 마이너스 5에. 그런데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3,C라고 얘기를 하네. 자, 질문을 던져볼게요. A 값은 0일까? 마이너스 5일까? 마이너스 5. 준영아. A 값은 0일까? 마이너스 5일까? 왜? 0을 넣으면 EX가 마이너스 2 EX가 마이너스 0을 넣으면 2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이 돼요. 저기도 0을 넣으면 3y 플러스 b는 0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점의 좌표가 3,C니까 교점의 좌표가 3,C니까. X는 마이너스 2하고 된다는 거죠. 그렇지. 얘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니까 얘가 3,C를 지날 일은 없으니까 현준이도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잘했어. 자, 그러니까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럼 저 두 가지의 식이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4는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b는 0이라고 알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C를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하실 건데 시영아 왼쪽 거에다 대입할까 오른쪽 거에 대입할까? 3,C를 그렇지. 우리가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굳이 여기다 대입해서 이 B와 C를 함께하게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죠. 여기다 대입하셔서 3과 C를 대입하시면 6, 마, 5, C 플러스 4는 0이니까 C의 값은 일단은 2가 다. 자, 그래서 C가 2, 3,2를 지나는구나. 여기서 3과 2를 대입하시면 당연히 B의 값도 나오면서 A, B, C를 모두 다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연산을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돼요. 급하게 하면 막힐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시험에 너무나도 미친 듯이 잘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매년 무조건 나온다 싶을 정도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문제 내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약간 진심으로 문제를 내고 싶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여기서 끌어오고 싶으면 보통 세 직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래프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세 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문제에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이거 네 개 다잖아. 근데 이 배려심이 느껴질 거예요. 이 두 녀석을 보면 일단 둘은 일치도 평행도 아니죠. 그렇죠? 둘은 일단 제거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만 남았는데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6개로 평면을 쪼개는 녀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약간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둘은 약간 친구야.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둘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 두 개밖에 후보가 안 남았잖아. 이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평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평행할 수가 있어. 그렇죠?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얘랑 평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번 케이스에서는 A는 마1이 나와야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마마. 그래야 평행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평행이 되려면 A 값은 당연히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끝난 거야. 그렇죠? 둘은 평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은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얘랑 평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평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남았잖아. 이건 어떻게 구하지? 먼저 이 둘을 가지고 교점을 구하시고 그 교점이 이 녀석의 지나는 한 점이 될 수 있도록 세팅하시면 되겠죠. 우리 준정이 계산 겁나 잘하더라. 준정아, x, y 값은? x는 1, y는 y는 6. 그렇지. x는 1, y는 6. 계산 잘하네. 그럼 여기다가 x는 2라고 6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1 들어가고 6 들어갔으니까 a-6 플러스 1은 0이니까 a 값은 얼마? 5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답이 몇 개? 3개가 나오는 구성입니다. 다 쓰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더하라고 할 수도 있고 다 곱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6.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 취향엔 입맛에 딱 맞아. 물론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 그냥 10번 전후에서 배치가 됩니다. 배점으로 따지자면 4.8, 4.9 이 정도.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무난하게 가시면 돼요. 괜히 머리 굴리지 말고 뭐 그림도 솔직히 사치잖아요. 일단 둘의 기울기가 평행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 그리고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는 이렇게 세 가지만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너무 굳이 이렇게 3개짜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짜리를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교점이 2개가 되도록. 자, 그림 보세요. 교점이 2개가 되는 그림은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2개가 평행한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솔직히 이건 너무 의미 없잖아요. 이 아이들의 그림은 머릿속에 들어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 딱 나오면 세직선 어쩌고 나오면 일단 긋고 시작해. 요거 5개 금방 그리잖아요. 5초 6초 걸리거든요. 요거 빨리 그리고 문제에 맞춰서 어떤 거 갖다 쓸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건 쟤밖에 없다. 그렇죠? 전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 선생님.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걔 어떻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평행 준정아. 좌표 평면이 몇 개로 쪼개졌어요? 네. 너 걔랑 사이가 좋구나. 좌표표면이에요. 현준아, 좌표 평면이 몇 개로 쪼개졌어요? 수진아, 좌표 평면 아니까 평면이 몇 개로 쪼개졌어요? 5개. 시우야, 평면이 몇 개로 쪼개졌어요? 저 파란 선들에 의해서? 시영아, 몇 개로 쪼개졌어요? 할 수 있어. 몇 개? 6개죠. 평면은 모양이 없어요. 평면은 한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평면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지. 실제 평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걔가 처음에 들으니까 애들이 너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오, 그러네? 애들이 그 반응을 보였어. 평면은 모양이 없어요. 그렇죠?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은 좌표평면도 마찬가지 평면이기 때문에 하나씩 뻗어가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좌표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시영아, 이 중에서 좌표평면을 4개로 나누는 건 몇 번째? 2번째. 셋이 평행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시면 돼요? 셋이 다 평행하도록만 문제를 만드시면 기울기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들의 모든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났죠. 마이너스 2a랑 6이랑 b가 다 어떻는데요?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은 6이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16 더하기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자, 그 다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점직거입니다. 점직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물론 여러분들이 공식은 잘 알고 있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왜냐면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솔직히 별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원점이라고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다른 이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원점이 돼버리는 바람에 x1과 y1에 0이 싹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네가 소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C라는 아이밖에 안 남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건데,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는 건 사치죠. 그렇죠?
저 형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세특 신경 쓰시는 분 계세요? 세특. 세특 신경 쓰시는 분 혹시? 세특 신경 쓰시는 분. 없어요? 의미가 없네. 세특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거 점집거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고 그거를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집거나 아니면 신발끈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고 접근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기보다는 생생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한번 발표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너희는 안 할 거라는 건 알지. 그렇죠? 이거 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쪽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건데 아까 봐가지고 선생님 시험 좀 봐주세요 하는 그거인데 뭐랄까 수능 수능 모의고사 수학 1등 나오는 거 한 개 틀려요. 한 개 틀려요. 3년 동안 수학과 관련된 전 과목 1등급 그리고 1등급 수준이 아니고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3년 내내 수학 항상 거의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리니까 근데 걔가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발표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시간을 얻어서 선생님 제가 이거 한번 다음 시간에 발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맨날 이런 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신발끈 공식 이런 어떤 공식들 있잖아요. 중선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시간 할애해서 나와서 발표하고 선생님 그걸 그래서 거의 매 학기 선생님들이 세특에다 써주셨거든요. 네, 꿈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야. 꿈이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는데 수학은 그렇게 잘하는데 영어가 4등 국어 시간에 시험을 쳐본 적이 없고 국어 시간은 잠자는 시간 그래서 되게 안타깝지. 그러지 마 지우야. 저 아이의 과거가 너의 모습 약간 비슷해 보여. 겹쳐 보이거든. 수학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런 그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x1, y1이라는 점이 들어오는데 우리한테 이 d라는 아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자,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들어봤겠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어보기는 했었을 거야. 단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점의 좌표를 x2, y2로 설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은 x2, y2라는 점을 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단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되죠? x1 x2 분의 y1 y2가 뭐예요? 기울기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b분의 a랑 서로 마이너스 역수 사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분의 b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크게 문제는 없죠. 그쵸? 자, 점을 선택하고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를 직선을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보고 얘랑 얘는 수직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인 요 녀석과 마이너스 역수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살짝 정리만 살짝 해볼게요. 여기가 샤샥 넘어가면 A를 이쪽에 곱하고 B를 이쪽에 곱해볼게요. A
y1 마이너스 y2 dx1 마이너스 x2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전개시켜 보면 ay1 마이너스 ay2는 bx1 마이너스 bx2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잠깐만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 a분의 b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걸 여기서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뭘 할 수가 있죠? 뭔가 정리가 필요해 보여. 근데 어떤 정리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변형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 이 둘 사이의 거리야. 피타고라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D라는 값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여서 이런 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얘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대. 얘가 저 형태로 바뀌게 된다. 어떤 연산 과정에 의해서. 근데 그 연산 과정은 이 녀석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아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면 식이 좀 복잡해지는 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x1-x2와 y1-y2가 있으니까 이 모양을 약간 유지시키면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만 얘가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긁어부스럼이 된다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뭘 집어넣어서 A랑 A랑 B B를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A랑 B를 요 녀석 그리고 밑 밑을 그거 이용 A분의 1이랑 B분의 1로 나눠. 그리고 AB분의 1을 곱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거면 아예 여기서 차라리 B분의 y1-y2는 A분의 x1-x2 이렇게 쓰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럴 거면. 그래서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 각각을 제곱하면 각각을 제곱해? 각각을 제곱해. 이렇게. 각각을 치면 어떻게 할까? 결과물을 적어야 어떻게든 얘를 저쪽으로 만들어 보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지? 방법이 있을 텐데.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분명히 얘네들 저 아이를 이용해서 뭔가 정리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 그쵸? 시우야, 정신 차려야 돼. 정리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양을 도출해내야 돼.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까? 시우야,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수진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제곱하고 b제곱을 분모를 나눠 얘한테 이 아이한테 a제곱 b제곱을 나눠줘. 어떻게? 현주야 어떻게 할까? 할까? 시간 엄청 걸리네. 그치? 밥 먹고 졸릴 시간이긴 하지. 어떻게 하죠? 저 아이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되죠. 뭔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작업이 뭘까?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 이퀄. 이퀄 뭐수를 두고 그 다음에 AB를 있는데 비례상수. 갑자기 그거 하고 한 다음에 하는 게 무슨 말일까? 한 다음에 뭘 할까? 준정이 머리 들기 시작했다. 뭘까? 성원이 뭘까? 있을 텐데 여기 책만 봐도 나와요. A분의 B랑 B분의 자, 우리가 이 비례상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느낌인 거지. x분의 예를 들어 x분의 y가 2분의 3이래. 그렇다고 x가 2고 y가 3인 건 아니야. 그치? 얘는 이거였을 수도 있고 4분의 6이었을 수도 있고 6분의 9였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약분하기 전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야. k를 이용해서. 원래는 어떤 값이었는데 분모 분자를 k로 약분해서 2분의 3이 됐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x는 2k였고 원래 y는 3k였다라고 아직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걸 비례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는 얘를 AK, BK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 식에 x1-x2를 AK로 그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BK로 이런 형태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조금 더 정리하시면 K제곱, K제곱은 밖으로 튕겨나가. 그치? 이런 느낌으로 튕겨나간다는 거거든. 그쵸? 그럼 도대체 이 K라는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게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저 K를 어떻게 구할래? 하는 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 뭐지? 저 K일까?
어떻게 구하지? 숙제로 내려볼까? 다음 시간까지 이걸 공부해와서 발표하세요. 풀이 과정을 열심히 써오세요. 이런 거.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어쨌든 D라는 아이가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걸 알고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미 다 여기다 써드렸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정리만 하면 되긴 했는데, 자, 요 처음에 있었던 요식 기억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x2, y2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식. 자, 요 식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식에는 x2, y2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 x2, y2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사라질 때 누구를 도움을 받을까? 이 아이의 도움을 받겠죠. 그렇죠? 자, 이 아이에서 지금 x1-x2는 ak인 거고, 그렇죠? y1-y2는 bk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x2가 있었던 자리에 누가 x1 그다음에 마이너스 ak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2가 있었던 자리에 y1 마이너스 bk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밖으로 정리해서 나오면 ax1 여기 by1 그리고 여기 플러스 c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a제곱 k와 마이너스 b제곱 k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어? k 값을 구하고 싶어. 그렇죠? k 값. 그러니까 이것들만 무엇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k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k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 녀석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절대값은 왜 들어가요? 우리가 이 아이의 연산은 당연히 설정값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길이는 양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줬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거야. 이 값이 고스란히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루트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가 하나는 약분이 되면서 결국 남는 값은 최종적으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이렇게 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거창한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야. 이 문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한 건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개념과 이 녀석이 이 직선 위에 한 점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대입을 통해서 정리한다. 뭐 이 정도 느낌. 그렇죠? 혹시 누군가 이걸 발표하고 싶어서 뭐 좀 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단순하게 제가 쫙 해버리면 어차피 머릿속에 흐름 남지도 않고 우리 시호는 계속 졸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좀 한번 고민해보라는 취지에서 시간을 좀 잡아먹었어요. 자, 이런 맥락입니다.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녀석과 이 상태에서 분명히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얘가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6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18은 0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 구하려면 요거 그래프나 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선택해야 되겠지. 요 위에 한 점을 예를 들어 내가 A, B라고 한번 선택을 해봤어. 그럼 이 아이하고 요거 가지고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2하고 1이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뭘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를 0으로 하나를 0으로 0으로 만들어? 누구를? 하나를 0으로 만들어서 좌표를 설정하자. 그러니까 좌표를 이왕이면 조금 간단한 형태로 정하자. 너무 좋은 생각. 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일까? 이 생각이에요. 자, 해볼게요. 제가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 녀석의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그쵸? 제 의도는 뭐냐면 이 앞부분을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봐봐. A, B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었습니다. 맞죠? 맞죠? A, B는 이 그래프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럼 A,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봤어. 이거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죠? 만족하죠? 그러면 2a 플러스 b라는 값이 뭘로 대체돼요? 마이너스 6으로 바뀌겠죠? 요 i를 제가 마이너스 6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럼 나온 결과물을 보자. 결과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루트 5분의 3마 6이라는 소리죠. 그치? 근데 이 3과 6의 역할을 봐봐. 요 녀석이 3이었고 얘가 6이었잖아. 뭐예요? 상수항에 차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일반화 시켜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 아이를 강제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어차피 평행이니까 얘네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평행이니까 똑같이 나눠서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요 안에 들어갔을 때 ax1, by1 플러스 c2'은 0이다가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자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d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거든. d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제곱 b제곱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는 상태. ax1 플러스 by1을 무엇으로? 마이너스 c2'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태잖아. 그럼 요 자리에 얘가 쑥 들어가도 되겠지. 그쵸? 그쵸? 그러면 최종적인 모양은 평행한 두 직선에서는 거리를 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요 안에 c-c2'을 하면 되겠다. 상수항에 차를 쓰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하거나 y에다가 0을 대입하거나 해서 점의 좌표를 구해서 x, y에다 대입해서
연산하는 이 과정보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두 개의 상수항의 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뭐하겠다? 수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짓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기억하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을 직선에 대입하는 과정 대신에 뭘 쓰자? 상수항의 차를 이용하자. 그럼 훨씬 더 풀이가 심플하고 간단해질 테니까. 윤준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분자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상수항에 차가 들어간다고요?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 다음 요 책에서는 아마 그 신발끈 공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바이블 플러스. 그렇죠? 바이블 플러스라고 뭐 신발끈 공식이 들어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지금 증명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증명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거까지 하면은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 심심할 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우리 시우가 또 열심히 졸고 있어서 유형이 4개인데 유형이 4개 여기 4개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